자, 2007년도에 나온 그 헬스케어, 그러니까 이제 의료 서비스의 미래에 대한 영상입니다. 2007년도에 예측을 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아니, 예전부터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이러한 그 의료 측정 방식이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것을 법제적으로 풀어준 게 이제 작년이었죠. 보면은 이제 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생체 측정 센서가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인체에서 나온 신호를 체크를 하고 그것이 이제 바로바로 그 지배하게 되어서 담당 주치의 담당 의사에게 정보가 축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담당 주치의들은 굳이 이제 병원으로 내원하지 않은 이러한 고객들의 상태를 그대로 그 데이터를 보고 측정을 하고 뭐 이상이 있다라거나 이상이 없다라거나 또 무엇을 주의하라거나 라는 것들을 이제 진료 의견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사람들은 이제 굳이 이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.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병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혁신적인 기술로 어떤 약을 처방한다, 또 진료를 한다라고, 또 입원실에서 또 어떠한 그 진료 기록에 의거해서 환자들을 관리한다라거나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첨단 기술에서 관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의사들에게 참고할 수 있는, 신뢰할 수 있는 그 환자들의 정보는 또는 고객들의 정보는 환자들 각각의 몸에 부착하고 있는 스마트워치나 귀걸이, 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생체 신호가 다 데이터베이스화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의사들은 또 여러 가지 첨단화된 그 분석 기법이나 장비를 통해서 이러한 그 환자나 고객들을 앉은 자리에서 바로바로 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이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2007년도에 상상했던 그러한 그 의료 서비스 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소 이제 이 법적인 문제나 또 이 건강과 관련된, 생명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기술의 발전에 법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그렇게 윤리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한 내용 때문에 다소 이제 그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여기서 보여져 있는 기술들이 사실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. 실제로 이제 그 10년 이상 가지 않아도 미리 다 개발이 미리 사전에 완료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나왔던 그 터치월이라고 하는 것, 우리가 아마 UI UX 시간을 잠깐 봤던 것 같아요. 만질 수 있는 콘텐츠, 마치 사람이 종이를 만지고 사진을 만지고 그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콘텐츠를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이러한 그 NFC나 또 유비쿼터스 형식으로 연동되는 아주 스마트한 그 디스플레이,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터치월이고, 마이크로소프트는 몇 년 전에 이것을 이제 그 서피스라고 하는 기술로 발표를 하고 상용화를 했죠. 그래서 이 서피스형 대형 스크린은 이미 작년부터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기술 개발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대량 생산 보급이라는 상용화 단계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. 이것도 역시 그 10년 이상 가지 않아 기술로 구현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비전 오브 몽타지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. 2009년도에 나온 것이죠. 그래서 2019년쯤이 돼야지 이런 기술들이 다 구현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상을 했었죠. 뭐 예를 들면은 그 전 세계 학생들이 모여 있는 이러한 초등학교에서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글씨를 쓰거나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자동으로 번역돼 자막으로 나오기도 하고, 또 어떠한 그 유비쿼터스 형태의 네트워크가 발전을 해서 그러한 그 기술이 시공간을 이제 가리지 않고 서비스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지금 이 여성이 다루고 있는 그 스마트한 디스플레이는 바로 이제 그 비행기 아니냐. 그래서 이 세계의 권역,
여러 군데에서 특히나 이제 그 상공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업무도 볼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이미 이제 그 종이라는 것은 거의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서 비행 티켓 같은 것도 전자 디스플레이에 이제 표시가 돼서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특히 이제 이 여성을 기준으로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또 10년 후의 미래 2019년이 되면은 그 사무실의 모습도 상당히 바뀌어서 투명한 디스플레이 가격이 상당히 내려가고 또 여러 가지 그 유리창이나 또 모니터도 다 투명한 디스플레이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액티브 워크스페이스라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이 편한 제어기 때문에 터치를 해서 조작을 시키던 손으로 그리던 펜으로 쓰던 요즘같이 마우스를 쓰던 뭐 본인이 원하는 자유로운 조작 기법으로 컴퓨터 업무를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그 디스플레이의 시공간이 초월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사무실의 곳곳의 모습은 여러 가지 그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한 중국의 바이어가 아까 그 비행기를 탔던 그 여성과 이제 미팅을 하러 어느 장소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일정이 이제 그 전자 디스플레이에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 여성의 명함을 종이로 받은 게 아니라 전자명함을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그 잠깐 그 통화도 하고 또 영상 통화도 하고 또 명함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그 여성이 있는 곳에 위치를 안내해달라고 하면은 그 위치 안내가 음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발 밑에 디스플레이로 이제 위치를 안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GUI나 이 UX, UI가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10년 후에 미래의 모습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죠. 2019년도가 되면은 아마도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의 회의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종이들이 다 대부분 사라지고 사람들은 그 전자잉크, 그 다음에 그 전자 종이, 그러니까 그 눈이 필요하지 않은 그 전자잉크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보편화돼 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따져보면 이제 앞으로 2019년이라 몇 년 안 남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은 그 직장에서 근무 환경이 바뀔 것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아까 그 여성과 또 이 바이어가 만나서 미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2009년도에 바라본 10년 후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는데요. USB 같은 폴더를 저렇게 갑자기 열리면 숫자가 디스플레이로 바뀌고 그동안 진행했던 업무가 타임라인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들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볼 수 있죠. 더군다나 여러 가지 그 센서 기술이 발전해서 컵에 있는 그 내용의 온도까지도 바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그 노인들은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신문처럼 신문 같은 그러니까 이 종이 질감 같은 디스플레이에 이 신문을 보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 노인들은 또 그 병원에 연결된 그 스마트 의료 시스템을 이용해서 본인의 그 건강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또 주치의를 통해서 컨설팅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그 때와 장소에 제약이 없는 유비쿼터스화된 세상은 그것이 어떤 그 숲속이든 또 어떤 그 도심의 빌딩이든 가리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에 의해서 여기저기에서 자유롭게 구현되고 사람들은 그러한 제약을 느끼지 않은 보편화된 그 서비스를 받게 될 거라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는 2009년도에 앞으로 10년 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갈 일상으로 표현하고 있죠. 2012년도에 나온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상도 있습니다. 이것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 오피스 팀에서 만든 영상이기도 합니다.
2012년도에서 이제 앞으로 한 10년, 2022년이 되면은 바뀔 세상을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측을 하고 있죠. 스마트 글래스를 쓰고 있네요.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한 글래스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성은 또 이 타고 있는 택시의 창문도 이 증강현실화된 그러한 그 창문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바깥의 배경들을 이제 이 분석을 해주고 있는 그 택시의 창문을 보여주고 있죠. 그리고 또 갖고 있는 스마트폰과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모습도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역시 그 어떤 그 종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별로 많아지지 않았다. 대부분 다 종이라는 것은 이제 환경 문제 때문인지 사라지고,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전자 잉크 방식의 스크린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더불어서 이제 이 여성이 그 택시에서 내릴 때에도 어떤 그 지불 방식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현금이 오고 가는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. 그리고 지하철에서의 일상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측을 하고 있었죠. 언제나 그렇듯 그 사람들은 짬만 나면 그 갖고 있는 개개인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정보를 볼 것이고, 또 가끔은 이제 어떤 그 지하철이나 어떤 사회 단체에서 그 어떤 거린들이나 또 소외계층들에게 기부를 할 때에도 현금으로 이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기부금을 원격으로 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 방면에서 이제 그 스마트화된 유비쿼트 세상을 이제 2012년도에 벌어지는 모습을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2012년도에 앞으로 10년 후에 2022년이 되면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이러한 일상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죠. 호텔에 있는 그 방에 있는 장비들도 뭐 탁자도 그렇고 또 침대도 그렇고 창문도 그렇고 다 그 스마트한 그 기기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공통적으로 우리가 종이를 찾아보기 힘들죠. 그렇습니다. 이제 그 전자책 시장은 이렇게 그 디바이스가 스마트해지는 따라 종이는 점차 사라진다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예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이러한 영상들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. 뭐 정말 저렇게 될까라는 그 의심이 아니라 기존에 봐왔던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2003년도에 나온 영상, 뭐 4년도에 나온 영상, 그것을 10년이 지난 지금 해봤을 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었듯이 앞으로 돌아올 세상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측하고 있는 것, 저 또한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이고, 또 우리는 당연히 저러한 세상에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. 지금 영상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제 오피스 2021쯤 되는 버전이에요. 우리가 알고 있는 그 MS 오피스라는 것은 마우스 클릭해서 작동을 시키는 그러한 것들인데, 앞으로 이제 몇 년 후에 나올 오피스 버전은 홀로그래픽 기능도 있고, 또 손으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펜으로 쓰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아직도 우리는 그 예전 오피스 버전을 그 인스톨해 놓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. 빨리빨리 그 새로 나오는 그 버전들을 체크를 하고, 그다음에 그 앞으로 나오게 될 그 오피스의 모습을 미리 우리도 예측을 하면서 변해지는 그 업무 환경, 특히 그 전산 업무 환경이겠죠. 이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빠르게 바뀌고 있는 소프트웨어 버전들을 우리가 관심 없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. 모든 교재나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그 교재나 교과서도 모두가 이제 바뀔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.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러한 그 교재나 교과서도 다 이제 그 전자책화돼서 방대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, 또 자연스러운 송글씨가 그대로 이제 타블릿에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가 예견한 이제 앞으로의 그 모습들,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측했던 것처럼 반드시 또 우리의 일상생활이 될 것입니다.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항상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. 2015년도에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이 앞으로 1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는 영상을 내놨습니다.
연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고 있는 영상들을 보면서 점점 더 시시각각 빠르게 바뀌고 있는 이러한 그 ICT 멀티미디어 기술의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. 정말 기술의 발전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사실 이제 그 2015년도에 내놓은 영상은 앞으로 2025년이 되면은 사람들은 어떤 그 검색이나 정보의 취득이 일일이 그 키보드를 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. 무슨 안경을 쓰던 콘택트 렌즈를 끼든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자동으로 이제 그 정보가 취득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 당연히 이제 그 스마트화된 그 타블렛 장비를 통해서 교재나 또 여러 가지 콘텐츠나 정보들을 취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더불어서 이제 또 이 스크린이 자유롭게 접히고 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스크린을 보세요. 저것은 이제 줄줄 말아 갖고 다니는 프레스오브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. 쫙 피니까 아주 큰 크기의 스크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저렇게 사용자는 본인의 그 사용 용도에 맞추어서 접어다니기도 하고 줄줄 말아 다니기도 하고 또 필기가 필요할 때는 저런 식으로 이제 필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연스러운 앞으로 2025년도의 일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.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측한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예측 영상을 가볍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저러한 그 아주 매력적인 스마트한 장비를 통해서 벌어지고 바뀌게 될 우리의 일상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실제로 이 스마트폰이 나와서 확산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그 생활의 변화를 체험하게 됐습니다. 무엇보다 더욱더 스마트하고 발전된 기술의 장비들이 출현되게 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술도 같이 발전하고 콘텐츠도 변화하게 됩니다. 이러한 것들이 또 우리의 생활을 많이 바꿔놓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이러한 기술의 변화가 두렵다기보다는 우리는 빨리빨리 인식을 하고 그것을 예측하고 또 준비해야 될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. 이 미래사회의 전망이라는 그 화면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2030년까지의 그 기술의 변화를 그 예측하고 있는 그 도면인데요. 여기에 그 아래쪽은 연도고요.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의 크기는 시장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스마트한 시장이나 NFT 시장 같은 것들이 시장이 크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런데 약 한 2020년대, 30년대가 되면은 바뀌는 한번 시장을 보세요. 일례로 이제 뭐 클라우드나 또 어떤 그 빅데이터 같은 서비스도 이제 크게 발전할 것을 예측을 하고 있죠. 게다가 2030년 정도가 40년 정도가 되면은 어떤 그 행성 여행이나 또 이 접촉이라고 하는 그 우주 생명체와의 그 만남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세계적인 그 기술 예측 기관에서 예측한 그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 로드맵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미래 비전이라는 그 영상 분석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. 결국 이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러한 그 미래를 예측한 영상이나 그림들이 10년 후 시점에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제시된 기술 중에서 80% 이상이 상용화되었고 또 이것이 그 상용화라고 하는 것은 그 기술 개발 윗단계란 얘기입니다. 상용화라는 것은 그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기술 개발이 됐었어도 그 제품화 시키지 않은 제품들까지 포함한 거거든요. 때문에 대부분의 상상이 현실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결국은 이러한 상상이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고서 영감을 얻어 이 기획 연구를 실행했기 때문에 이 그 창의력이 상상이 기술 발전에 선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게 또 뭘 원하고 있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발전하고 진화해 가기를 원하는지 알고자 하는 근본적인 노력이라는 거죠.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상하는 게 바로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아내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. 미래에 무엇이 필요할 것인지 다른 경쟁자보다 먼저 알아내고 대응하는 게 바로 이 경쟁력을
유지하고 확보하는 전략의 출발점이라는 거죠. 자,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이 미래에 대한 예측과 이 상상이 기술보다 선행한다라는 것을 학습을 했습니다.